요즘 규제 지역이 늘어나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전통적인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이쪽에서 서울 전역을 다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실감이 잘 안 나요. 농지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농지에도 규제 지역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 농지에 규제 지역이 있어요. 보통 농지의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농림지역, 이런 곳은 농업규제지역이라고 합니다. 왜 농업규제지역이라고 하냐면 이쪽 지역에 있는 농지는 주말 체험 영농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전문적인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 취득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것을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꼭 닥쳐서 거기에 왜 농지증이 안 나와요? 주말 체험 영농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쪽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나요? 농업인이 돼야죠. 농업인이 되려면요,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주말 체험 영농이 안 된다라는 것은 도시민은 이 농지를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규제지역은 비싸기라도 하지, 이 농업규제지역, 소위 말하는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 농림지역, 이런 쪽은 처음부터 사람들의 진입을 제한을 두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똥값이에요. 자, 그런 농지가 경매에 나왔다. 땅값이 높은 지역이 아니면 거의 뭐 똥값이 되는 거죠. 농지 취득에 있어서 자격 제한을 걸다 보니까 귀농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런 지역은 피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런 쪽에 있는 농지는 취득을 못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규제지역도 돈만 있으면 규제지역을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쪽 지역은 혜택을 줘도 돈으로 혜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농업 경영을 꼭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진입하지 말아라,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낮지만 진입 자체가 쉽지가 않아서 상대적으로 농지 경매에서는 가격적인 매력이 상당하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면적도 좋고 또 경지 정리가 깔끔하게 된 그런 농지를 저렴한 값에 매입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선결 조건으로는 농업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농지를 취득했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진흥구역에 있는 농지를 관심 가지면 적은 돈으로 좀 넓은 농지를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농업 규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진입하기가 쉽지 않겠네. 진입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규제 지역처럼 가격으로 승부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시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미리 조금 준비하셔서 임차농이 돼서 경영체 등록까지는 확보해 놓으시는 게 가장 지름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영체 등록하면요, 혜택도 혜택이지만 기본적으로 영농 경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농지연금에서도 유리하고 또 농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점이 많죠.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 농지 취득하는 것이 무슨 돈이 되겠어? 하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농사 짓는 거 귀찮잖아요. 귀찮다고 생각해서 농지 확보하는 거, 영농활동 쌓는 거 꼭 닥쳐서 뭐 하려고 하면요, 막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생기더라고요. 뭐 농지연금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농지대장 변경하셨어요? 농업 경영체 등록하셨어요? 이 말을 꼭 물어보거든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농지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준비조차 안 되면 사실상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나가고요. 귀농이나 귀촌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기보다 많은 면에서 어려움을 얻게 되는 거죠. 또 농업진흥구역이라든지 사실상 농지의 가격 등락폭이 그렇게 들쭉날쭉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개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가격의 오름폭도 물가 상승률에 미치려나?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서는 그 정도도 못 되는 곳도 상당히 많고요. 생각해보면 농지 가격이 비싸다고 해가지고 수확량이 많다든지 아니면 가격이 더 비싸다든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지도 입지를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이거밖에 안 한다, 이렇게 조그만한데 굉장히 비싸다, 그건요 농지니까 전통적으로 토지의 입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농산물이 가격이 좋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농업으로 규제를 하는데 가격이 오른 폭이 있으면 얼마나 오른 폭이 있겠어요. 이런 것은 내가 얼마나 유리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규제 지역에 있는 농지를 싸게 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득이 된다, 규제 지역에 있는 농지를 비싸게 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울의 규제 지역과 농지의 규제 지역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규제 지역은 진입은 힘들고 가격은 비싸고, 농업 규제 지역은 진입 자체가 안 되고 가격은 똥값이고, 수확기가 되면 풍요롭고 농지연금을 생각하면 뿌듯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경지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올해도 내년도 농지의 가격 폭이 큰 차이가 별로 없겠구나, 이런 생각은 늘 하고 있죠. 추수를 다 했습니다. 추수를 다 하면 후련한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확한 나락으로 큰 돈을 만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농지를 이용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농지에 대한 제도를 잘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용을 할지도 계획이 다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안 되면서 자꾸 규제지역 농지는 사면 안 된다, 규제지역 농지를 사게 되면 영원히 묶인다, 어떻게 하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 규제라든지 이 조건을 이용을 할까,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지는 주말 체험 영농이 되지 않습니다. 농취증부터 맞고 보니까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잘 알아두시고 계획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농취증 신청하실 때 농업계획서를 쓰게 되는데 이 계획서를 의외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댓글로 요청하시면 농업계획서 쓰는 요령과 양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진입이 안 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하지는 마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